판결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우리가 2교시에서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실정선고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가정법원이 실정선고를 했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요건을 갖춘 이상 반드시 실정선고를 해야 된다는 필연적 선고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실정선고의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원은 실정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실정선고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 이 표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요, 실정선고의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원은 실정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그러시는 분이 거의 90%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정선고를 딱 받으면 실정선고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정선고의 효과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실정선고의 효과입니다. 실정선고를 딱 받았다 그러면 실정선고의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언제부터 돌아가신 걸로 되느냐? 실정선고 청구 시도 아니고 실정선고 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정선고 해주세요. 이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실정선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정선고를 했다가 받았다 그러면 실정선고, 선고시 요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실정선고 해주세요. 실정선고 청구시 요때도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는 뭐요? 실종기간 만료시예요. 그래서 법이 정한 실종기간 만료시 돌아가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었죠. 5년 기간이 끝났을 때 돌아가신 것이고 1년 기간이 끝났을 때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실종선고를 했다가 누구는 빨리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먼저 했으니까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누구는 나중에 했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냈다가 늘렸다 줄였다는 권한이 있는 걸로 돼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또 늘렸다 줄였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기간 만료시가 되는 거야. 기간 만료시. 그럼 어디를 갖다 중심으로 돌아가시느냐?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실정선고를 딱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종래의 주소지죠. 그래서 종래의 주소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 실정선고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이 아니니까 서울에서 실정선고 받았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만 돌아가신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타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는 실정선고를 딱 받았는데요,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부산에서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때 그 부산에서 다른 사람으로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거니까 실정선고를 딱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권리 능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야, 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정선고 받았더라. 그러면 돌아가신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일로 와 파묻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타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정선고의 효력은 종래 주소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은 여전히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권리 능력 그 자체를 박탈시키는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 자체를 다 박탈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산에서 체결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확정된 겁니다. 자, 근데요, 이때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종선고 받은 사람은요, 사망 간주가 돼버립니다. 돌아가신 걸로 심장이 멎은 것으로서 간주가 되는 거죠. 법원이 선고했으니까 추정적 효력이 아니고 법원에 갔다 왔으니까 간주의 효력이 되는 거예요. 사망 간주. 이때 사망 간주가 있게 되면 사망 간주의 효력은요, 역시 모든 법률 관계에 미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민법이죠. 사법관계죠. 그래서 민법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민법은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재산은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상속.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배우자 있죠? 배우자. 혼인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혼인은 해소가 되는 것이고,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종선고 받았는데요. 실종선고 받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한다면 조건 없는 유언은 실종기간 만료 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사망간주가 되는데, 사망간주의 효력은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민법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때 민법은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둘로 구성이 되는데요. 재산은 상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혼인은 해소가 되고, 조건 없는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언제요? 실종기간 만료시입니다. 실종기간 만료시. 따라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갖다가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때 재산 소유권 취득은요, 기간 만료시 상속인한테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라면 등기를 갖췄을 때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만료시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망간주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상속이 일어나고,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혼인이 해소가 되고, 조건 없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종선고를 했다가 받았는데요. 그분이 공교롭게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했다가 받은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법원이 실종선고를 했다가 했습니다.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만들었더니 이분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분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실종선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바로 즉시 번복이 됩니까? 자, 우리는 간주라고 하는 것은요, 반증만 가지고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법원이 효과를 딱 부여했으니까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실종자가요, 실종선고 받고 나서 두 눈 크게 뜨고 살아서 돌아와서 생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즉시 번복되지 않습니다. 요 생환이라고 하는 반증이죠. 요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의 효력은 요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이유로 해가지고 법원이 실종선고를 갖다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그분은 여전히 사망간주를 갖다가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반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요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종선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건도 중요하고요. 실종선고 없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취소 요건도 중요한 거예요.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은 역시 똑같이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상태. 어떠한 상태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살아서 돌아왔을 때, 아주 명확하겠죠. 그분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생환이 있었을 때, 또 그 다음에요, 그분이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다른 시점에 사망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그래서 기간 만료와 다른 시점에 5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것과 다른 시점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사망사실이 입증이 되었을 때입니다. 입증이 됐을 때. 또 이거 말고 기간 만료와 다른 시점에 살아있었다는 생존 사실이 입증이 되었을 때, 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돌아가신 걸로 만들었으니까 멀쩡한 대로 당연히 되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점에 사망이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도 사망간주고, 그 다음에 사망사실이 입증이 돼 똑같이 사망인데 이걸 갖다가 왜 취소하느냐?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기 때문에 상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 사실이 입증이 돼도 역시 어떻게 돼요? 기간 만료가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상속을 했다가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사망 사실이 입증이 되거나 생존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요, 새롭게 그 정해진 시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상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말한다 그랬어요. 절차. 그래서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직권으로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공시최고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공시최고는 실종선고 해주세요 할 때만 써먹는 것이고 실종선고 취소해주세요 할 때는 전부 다 입증이 됐으니까 불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시최고는 실종선고 취소할 때만 써먹는 것이고 실종선고 해주세요 할 때 선고의 요건으로만 써먹는 것이고 취소할 때는 써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종선고 해주세요 했을 때에는 그분이 생사불명이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그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표시해주세요 이 말을 갖다가 할 수 있지만 이때 실종선고 취소가 되려면은요 생환에 있거나 다른 시점에 사망사실이 입증이 됐거나 생존사실이 전부 다 입증이 됐으니까 불명확했을 때 써먹는 공시최고는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최고는 그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게요. 이때 청구권자도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는 본인이 직접 실종선고를 갖다가 취소해주세요. 본인이 취소를 갖다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검사가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종선고의 요건과 취소의 요건도 다르고 실종선고 청구권자하고 취소 청구권자도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것도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건을 갖추면 이것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근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았는데요.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입니다. 취소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실종선고 사망간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살아서 돌아온 갑이라고 한 사람은요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매매계약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이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종선고 취소를 필요로 하는 건요 실종선고로 인해서 발생된 사망간주로서 상속이라든가 혼인해소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거 말고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다른 새로운 계약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실종선고를 딱 받았는데 실종선고 취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매매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새롭게 하는 행위는 실종선고 취소되기 전이라고 해도 당연히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종선고 취소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상속을 갖다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배우자를 갖다가 다시 되돌려주세요. 유언을 없던 걸로 해주세요. 요 세 가지만 실종선고 취소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 말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고 취소 전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법률행위를 딱 저질러서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는 것은 요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왜? 권리능력 자체를 딱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실종선고를 딱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종선고 취소가 돼버리면 그때는 상속을 없던 걸로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다시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유언도 없던 걸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상태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취소가 돼버리면 원칙은 소급표입니다. 자, 그래서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멀쩡한 분을 갖다가 돌아가신 걸로 만들었으니까 원칙적으로 멀쩡한 때로 되돌려줘야 돼요. 요걸 갖다 우리는 원상회복 그래요. 원상회복. 처음부터 상속이 없던 걸로 되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요 배우자 여전히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고 유언은 없던 걸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원상회복. 따라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예외적으로 비소급입니다. 비소급은 뭐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현상 유지. 그래서 실종선고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극적인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떡하겠니? 그게 비극인데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놔둬. 네가 살아서 돌아가서 실종선고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요거만큼은 손대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현상 유지고 이건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 이건 비소급이죠. 비소급. 원칙은 소급이고 예외적으로 비소급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은요 모든 행위를 다 그대로 놔두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실종 선고가 있고 나서 그 실종 선고가 선고가 취소되기 전입니다. 요때 저지른 행위여야 돼요. 실종 선고를 딱 받고 나서 그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재산 행위가 됐던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됐던 쌍방선의일 때
그래서 둘 다 선이 몰랐을 때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요. 일방이 악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다 되돌려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 효력은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돌아가신 걸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원상회복. 그 다음에요. 예외적으로 비소급 현상 유지가 되고요. 이 비소급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실종 선고가 있고 나서 그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쌍방선의일 때입니다. 쌍방선의.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 실종 선고의 일반적 절차하고 효과 요건입니다. 요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갑을병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형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종 선고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본인인데요. 갑에게는 을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배우자,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직계비속 아들이 있고, 이때 갑에게는요 정이라고 하는 모친 갑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이렇게 갑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요, 최후 소식이 있고 나서 최후 소식이 있던 때로부터 생사불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최후 소식으로서 생사불명이 돼버리면 기간 만료는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요걸 따르는 실종기간 그래요. 그래서 5년의 실종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종기간 만료가 되는데 언제 최후 소식이 왔느냐? 최후 소식은요 1992년 4월 2일 오후 2시에 왔습니다. 그럼 이때 일주월년으로 날짜를 끊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며칠 후에, 지금부터 몇 주 후에, 지금부터 몇 개월 후에, 지금부터 몇 년 후에 이렇게 일주월년으로 날짜를 끊게 되면 첫 날짜는 불산입입니다. 첫 날짜는 불산입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24시간 다 쓰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나이 계산을 할 때에는 첫 날짜가 포함이 되지만 이때 오후 2시에 소식이 왔다는 얘기는 14시간 동안은 살아있었다는 게 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날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초일 불산입. 그래서 일주월년으로 날짜 계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초일 불산입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 요 날짜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니까 4월 3일 0시부터 기간 계산이 되고 만료점은 4월 2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5를 더하면 얼마예요? 1997년이고요. 4월 2일 요거 안 들어가는 거니까 4월 3일 0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월 2일 자정 전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정 전일 때는 요때는 살아있는 것이고 자정 이후가 되면 요때는 어떻게 돼요? 예, 실종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기간 만료점은요 1997년 4월 2일 자정 이후가 되는 거예요. 자정 이후. 4월 2일 자정은요 4월 2일 오후 12시가 되고요. 4월 2일 24시가 되고요. 4월 3일 0시가 되겠죠. 그 표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야지만 돌아가신 걸로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는 돌아가신 걸로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청구를 하는데요. 이때의 청구권자는 누구냐 이거죠. 실종선고 청구권자는요 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배우자인 을과 그 다음에 직계비속인 아들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이 모친 어머니라고 하는 분 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 상속권자니까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청구권자로서 을과 병이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즉시 하는 게 아니고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거니까 공시최고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거쳐서 이렇게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청구는 언제 했느냐? 청구는 2004년도 5월 10일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주는 거죠. 보통 이제 계산하기 좋게 우리는 6개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개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4년도 11월 10일 전후에서 이렇게 실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실종 선고를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고가 떨어졌을 때 사망 간주가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요때 돌아가신 걸로 된다는 얘기죠. 요때 사망 간주가 되기 때문에 요때 상속이 일어나고 을과의 배우자 관계가 해소가 되고 조건 없는 유언을 했다고 한다면 요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있었을 때 상속은 언제 일어나느냐? 상속은 기간 만료 시 일어나는 것이고 소유권 변동도 등기와 상관이 없이 기간 만료 시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속이. 자, 근데요. 요 선고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갑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 돌아와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는데 언제 취소가 되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선고 취소가 됐는데요. 이게 2010년도 7월 10일 날 이때 선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법이 돌아가신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때는요, 갑이 살아 돌아와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배우자도 두들려주고 그 다음에 상속된 재산도 다시 두들려주고 그 다음에요, 유언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렇게 되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냥 놔두는 행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실종 선고가 있고 나서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 전 요때 이루어진 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고가 있고 나서 그 선고가 취소되기 전 요때 이루어진 행위로서 쌍방 선의인 재산행위하고 혼인행위는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되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요때 저지른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고 후 취소 전 행위로서 요때 을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요때 실종선고로 다 직접원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들이 요걸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이건 재산행위죠. 매매라고 하는 거. 이때 매매가 있을 때 요 상속인들도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 몰라서 서원행위고 요때 매수인도 서원이라고 한다면 얘가 등기를 딱 가져갔을 때 이 등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왜? 쌍방 선이니까. 그래서 이쪽도 몰랐고 이쪽도 몰랐다고 한다면 요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따라서 갑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물건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얼마 받고 팔았냐 그랬더니 5억 받고 팔았어요. 5억 받고 팔아가지고 요때 매매대금을 주었다 그러면 이 대금, 요 대금은요, 요 매매대금은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상속이 없던 걸로 바뀌죠. 상속이 없던 걸로 바뀌는 거니까 갑의 물건을 갖다가 상속 안 받은 사람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요때는 어떻게 돼요? 그 대금은 되돌려줘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 받은 이익 있죠? 요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산적 이익, 요 재산이 있게 되면 요거는요, 예, 상속인, 실종 선고 직접으로 재산을 취득한 요 상속인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악이라고 하더라도 선악을 불문하고 그 받은 대금은 재산은 반환해줘야 돼요. 재산 반환.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일 때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요 을과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다가 모르고 선의이고 선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은 갑에게 되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받은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대금은요, 요거는 상속을 갖다가 없애버렸으니까 갑의 물건을 갖다가 을과 병이 멋대로 팔아버린 결론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 선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재산 반환하는 거예요. 재산 반환. 그래서 이때 재산적 이익이 있게 되면 실종성으로 따 직접원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같은 사람들은 몰랐든 알았든 따지지 않고 재산은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을 때에는 선일 때에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반환해줘야 돼요. 왜? 갑의 물 갖다가 을과 병이 팔았으니까 갑에게 그 돈만큼은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재산은 반환을 해주는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환 범위가 다른 것이지 이때 반환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반환 범위는 자, 선일 때는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는 거고요. 알고 있었을 때는 요때는요, 받은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채워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반환 범위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인들이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게 있으면 되돌려 주는데 선일 때는 현존이익 쓰고 남은 것만 되돌려 주면 되는 것이고 악일 때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고 손해까지 채워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흥비로서 탕진한 거, 유흥비 요걸 갖다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늘린 부분이 있어요. 요걸 갖다 우리는 증식 부분 그래요. 증식 부분도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 자, 어떤 경우냐? 자, 볼게요. 자, 을과 병이라고 하는 요 상속인들이 선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살아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실종성으로 다 청구를 해가지고 요때 재산을 갖다 기간 만료 시 상속을 받아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파는데요, 요때 매수인도 선이라는 얘기죠.
쌍방이 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은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실종선고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럼 물건을 갖다 가져갖고 얘는 돈을 갖다 줬으니까 이쪽에서 반환해 주는 거죠. 이쪽. 얘는 반환 의무가 없어요. 얘는 대금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때 실종선고를 했다 원인으로 재산 요걸 반환하는 사람은요. 예, 실종선고를 했다 직접 원인으로 재산적 권리를 가져간 자, 이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만 반환해줘요. 근데 이때 을과 병이 선이다. 선이로서 5억을 받았다. 이 5억을 가지고 전부 다 술 퍼먹었다. 5억 원을 가지고 전부 다 술 퍼먹고 탕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빵원을 만들어놨다. 빵원을 만들어놨을 때 갑이 살아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는 현존이익이 한 푼도 없죠. 한 푼도 없으니까 갑에게는 한 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갑은 열받아가지고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20억으로 늘렸습니다. 20억으로 늘렸을 때 갑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이때 갑에게는 얼마를 더 돌려주냐? 선이니까 이때에는 예, 자신의 노력으로 증식한 부분 15억 빼고 5억만 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5억. 그래서 유흥비 빼고 그 다음에 증식비 빼고 있는 거 되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요. 이때 을과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악의자였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방치하고 너 혼자 나가서 열심히 놀고 있어? 그래 어디 한번 죽어봐 해가지고 악의자로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걸 갖다가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되돌려줘야 돼요. 이쪽이 알았던 이때 일방이 악의가 되면 이때는 물건 자체를 반환해줘야 됩니다. 근데요 이때 물건 자체를 딱 반환해줘야 되는데 요 매수인이 점유 취득시효라든가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서원의 취득과 같이 별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방 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놈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췄으니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돈을 되돌려준 거예요. 돈. 만약에 이쪽이 악이다. 그래서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종선고를 딱 청구해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탕진한 경우 이 5억을 갖다 받았는데요. 이 5억 원을 갖다가 전부 다 술 퍼먹어서 빵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 5억 원을 채워서 5억을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20억으로 늘렸다 그러면 이때는 남의 돈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5억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반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 악을 불문하고 돈은 되돌려주는데 반환 범위는 선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악의일 때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인다. 요 사례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악의로서 전부 다 돈을 갖다 탕진했다 그러면 5억 원을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있다 그러면 남의 돈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그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요. 요 기간 중에 재산적 행위를 했다가 저지른 게 아니고요. 요 재산적 행위를 했다가 저지른 게 아니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자,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요 갑의 배우자가 B라고 하는 다른 분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종 선고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선고 취소가 되기 전에 요 기간 중에 혼인을 했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배우자도 선이고 B라고 하는 요 사람도 갑이 살았다는 걸 몰라서 선이라고 한다면 둘 다 쌍방 선이니까 이 혼인은 유효가 확정이 된 것이고 갑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요 혼인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방 선일 때는 을과 B의 혼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방이 악의인 경우 이쪽에서 알았거나 이쪽에서 알았다는 경우죠. 일방이 악이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앞선 혼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앞선 혼인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혼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일방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라고 한다면 앞선 갑과 을의 전혼, 앞선 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니까 갑은 여전히 배우자죠. 그럼 이때 나중에 이루어진 요 후혼은 어떻게 되냐? 요 후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취소 사유는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때의 취소권자는 누구냐? 살아서 돌아온 갑입니다. 갑이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알고도 너희들끼리 결혼을 했어? 나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취소해버리게 되면 요때는 어떻게 돼요? 요 혼인은 효력을 갖다가 상실해버리고 갑과 을이 배우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후혼은 졸지의 배우자가 갑이 있고 B가 있는 거니까 중복된 배우자. 그래서 중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우자가 둘 W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혼이 돼버리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갖다 이렇게 청구하는 절차는요. 그래서 최후 소식이 있거나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선박 침몰이라든가 전쟁 종료라든가 위난의 종류가 있던 때로부터 각각 5년 또는 1년 기간 만료가 있어야 되고, 이때 기간 만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고 공시책을 딱 거쳐서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 기간 만료 시 사망간주의 효력이 있고, 이때 사망간주는요 모든 법률관계가 아니고 민법에 재산은 상속이 되고 가족법상의 혼인이 해소가 되고 조건 없는 유언 효력이 발생이 된다.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실종 선고는 취소가 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원칙은 소급표고 예외적으로 비소급표예요. 예외적으로 비소급하기 위해서는요 그 실종 선고 후에 그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이루어진 쌍방 선인행위만 재산행위가 됐던 혼인행위가 됐던 그대로 놔두는 거죠. 이때 재산행위는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은 반환해줘야 된다. 이때 대금 반환은 선악을 불문하고 돈은 되돌려 주는데요. 선일 때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악의자일 때에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때 재산행위에 있어서 일방이 악이라고 한다면 물건 자체를 갖다 되돌려주는 게 원칙인데요. 일방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갖다가 취득한 물건 취득자가 점유 취득 취효라든가 등기부 취득 취효라든가 동산 선의 취득이라든가 별도의 취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종 선고를 따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같은 사람이라든가 보험금 수령자는요 이때 반환을 해줘야 된다.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악의일 때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각종 청구권자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문제가 나와 있고 이 문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많이 푸시는 분이 가장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11쪽에 법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법인도 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실종 선고를 딱 끝으로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태아,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상대방 보호자도, 그 다음에 부재자 재산 권리고 실종 선고, 여기서 총 4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4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능력을 따갖고 있는 권리의 주체가 바로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이죠. 자, 111쪽에 보시면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인은 뭐냐 이거죠. 자, 법인의 뜻입니다. 법인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권리 능력 요것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체. 그래서 권리 능력을 딱 부여받은 단체를 했다가 우리가 법인 그래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이 권리 능력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법인격 그래요. 법인격. 그래서 법인격을 갖다가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때 단체는요 사람의 집단이 있고 재산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집단 갖다가 우리가 사단법인 그래요. 사단법인. 요 법인을 갖다 떼고 사단 이렇게 또 부르죠. 그래서 사람의 집단입니다. 사람의 집단 그러니까 사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재산의 집단 그러면요 재단 그러죠. 그래서 재단법인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법인은 권리 능력자입니다. 권리 능력을 갖다 부여받았으니까 법인 이렇게 나오면 법인은 권리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자. 그럼 이때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느냐? 법인이 권리 능력자로서 갑과 을이 돼가지고 계약을 갖다 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설립등기를 갖춰야 돼요. 설립등기.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으면 권리 능력자다 그러면 안 돼요.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없으면 권리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정관 규칙도 있고 회칙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이 있고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없으면 그때는 권리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립등기를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설립허가가 있을 때 권리 능력자가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설립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딱 갖추지 못하면 그건 역시 권리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전부 노출 출생이 있을 때 권리 능력을 딱 취득하는데요. 법인은 설립등기를 갖다가 했을 때 권리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모든 법인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최초에 하는 등기는요. 법인 존재의 요건,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고 자연인의 출생과 똑같은 것이지 자연인의 출생 신고와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설립등기가 있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인의 설립등기는 출생이다. 출생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단체를 갖다가 인정하는 건 도대체 왜 인정을 할까라고 하는 게 바로 법인 존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존재의 필요성은요. 한 사람이 돈 1억 가지고 사업하면 작은 사업밖에 못 하는데요. 100명이 1억씩 내면 100억짜리 사업할 수 있으니까 대규모 사업하는데 편리하다. 그 다음에요. 이때 100명이 출자를 했다 했을 때 그 100명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법인의 이름으로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 이때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했다 하게 되면 100명 다 안 나와도 되죠. 그러니까 복잡한 법률 관계를 갖다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능력도 인정이 되고 소송상 당사자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 등기가 있으면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고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면 그것은 법인 자신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지 그 재산, 설립자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성원 전원의 총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게 되면 법인의 단독 소유. 그 다음에 이 법인은요, 설립 등기 시 재산의 총액을 갖다가 공시 표시하기 때문에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회사는 망했는데 사장님은 망하지 않더라. 당연한 겁니다. 왜? 회사 그 법인 설립 등기 시 표시한 재산만 가지고 모든 걸 갖다 책임지기 때문에 채무 초과가 있을 때는요, 설립자라든가 구성원들, 사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사재를 털어서 막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 존재의 필요성은 대규모 사업하는데 편리하다. 그 다음에 간편하게 등기하고 소송할 수 있으니까 법률 관계를 갖다가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재산으로 표시만 된 것 가지고 책임을 갖다 지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아니고 유한 책임을 딱 인정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본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의 본질인데요. 요 법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의 정체. 이 법인의 정체는요, 자연인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연인과 비교. 이 자연인과 비교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법인의 본질, 사회적 기능 이렇게 하는데요. 이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요,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이 날 때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113쪽에 보시면 도표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인과 비교하는데요. 이때 비교하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부인설, 법인 의제설, 법인 실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정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법인 부인설 그래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 신체를 가지고 스스로 뛰어야 되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는 생명과 신체를 다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때 법인 부인설에 의하게 되면 법인하고 자연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 법인 의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 의제죠. 의제는 100% 똑같은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비슷한 거죠. 우리가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고 했을 때는 성년자는 아니지만 성년자와 비슷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성년 의제 요령은 모든 법률 관계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민법 관계에서만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다른 법은 여전히 미성년자라고 그랬죠. 따라서 의제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사람과 비슷한 것은 있어도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비슷한 존재죠. 그 다음에요. 법인 실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 실제설. 이 법인 실제설은요. 법인하고 자연인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법인하고 자연인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완전히 똑같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부인설은요. 법인의 독자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때의 법인은요.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포장지니까 껍데기죠. 껍데기니까 이때 법인은 이때 사람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포장지고 재산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포장지이기 때문에 법인 부인설에 의하게 되면 독자적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요. 법인의 실체는 사원이라든가 재산이 그 정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법인 의제설에 의하게 되면요. 법인도 법에서 권리 능력을 갖다가 부여받았다. 그래서 권리를 갖다가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사람도 권리를 갖다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갖다가 가져간다는 점은 똑같은데 사람은 스스로 뛰어다니는 존재고 법인은 스스로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스스로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법인은 식물인간으로 똑같이 취급해줍니다. 식물인간. 그래서 식물인간이라든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조산된 아이죠. 조산된 아이. 그 다음에 법인 실제설은요.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완전히 똑같이 스스로 뛰어다닌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뛰어다닌다. 그래서 실제설에 의할 때 법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견해를 갖다가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 민법은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 우리 민법은요. 법인 실제설을 취합니다. 법인 실제설.
법인 실제서를 다 취하기 때문에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계약 행위도 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했다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서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청산사무를 갖다 종결하지 않고 실체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산이 없으면 그대로 법인은 존재하는 거죠. 이랬을 때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격을 딱 남용을 해가지고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대표자라든가 다른 법인한테 재산을 빼돌리고 형식적으로 그 법인을 딱 만들어 놨을 때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갖다가 부정을 해버립니다. 이걸 법인격 부인론 그래요. 그래서 그 판례는요. 왼쪽 112쪽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A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을과 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 A 법인의 재산을 전부 다 빼돌리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이때 을은 A 법인 상대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때는 관리 능력을 갖다가 탈세라든가 불법을 저지르서 만들었으니까 감춰진 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설법인 B라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당연히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변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옛날에는요. 법인이 실체를 갖다가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법인이 청산했다가 거치지 않게 되면 여전히 껍데기 법인을 갖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간 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갖다가 남용을 했을 때는 법인의 인격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법인격 부인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서를 갖다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을 법인의 법인격 권리 능력이죠. 이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격을 갖다가 남용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부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배후자 대표자라든가 그 다음에요. 그 신설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부인설, 의제설, 실제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인설에 의하게 되면 법인은 독자적 실체가 없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의제설에 의하게 되면 식물인간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까 요때 권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불법 행위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제설에 의하게 되면 법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죠. 포장지는 벗겨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니까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포장지는 계약도 체결할 수가 없고 포장지가 칼로 찌르거나 불 지르면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인설에 의하게 되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요 의제설에 의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은 인정을 해주니까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는 가져가죠. 권리는 가져가는데 법인은 생명신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삼성과 현대가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삼성과 현대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삼성과 현대의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거죠. 따라서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생명신체가 없으니까 스스로 뛰어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식물인간으로 본다는 거죠. 식물인간이니까 계약 체결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칼로 찌르나 불 지른 적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 식물인간은 심장은 여전히 뛰잖아요. 그래서 이때 법인 의제설에 의하게 되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인간이니까 권리 능력을 딱 가져간다. 그러나 식물인간이니까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계약도 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 불법행위 저지르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의제설에 의하게 되면 행위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니까 의제설에 의하게 되면 대리가 필요한 거예요. 대리. 우리는 제한 능력자는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니까 법정 대리인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제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때는 대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제한 능력자니까. 근데요 실제설에 의하게 되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권리를 또 스스로 찾아먹을 수가 있고 법인도 스스로 계약할 수 있고 법인도 계약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설에 의하게 되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 대리가 아니고 기관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신체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신체 기관이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체 기관에서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라든가 머리라든가 그다음에 소화기관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망가졌다든가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도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때 법인 실제설에 의하게 되면 법인도 역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법인의 기관은요 대표기관으로서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요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사단법인 사원총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은 전부 다 자연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인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법인 부인설에 의하게 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제설일 때는 권리 능력만 인정을 해주고 실제설일 때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력을 인정을 해준다. 그 도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법인의 종류 나와 있는데요. 법인의 종류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